나는 그날 남편 사망 10주기 제사상 앞에서 며느리 박수아에게 공개적으로 모욕당했다. 어머니,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처음 뵌 그 순간부터 역겨웠어요. 위선적인 미소, 계산적인 말투, 다 역겨워요. 식탁에 모인 친척 10명이 숨을 죽였다. 아들 민주는 아내의 손을 잡으며 나를 힐끗 보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나는 젓가락을 내려놓고 고개를 살짝 숙였다가 다시 들었다. 그리고 미소 지었다. 그 미소는 연습된 것이다. 35년 전 시어머니에게 똑같이 모욕당했을 때 배운 표정이다. 그때 나는 울었다. 울고 나서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다. 그래서 이번엔 웃었다. 수아는 내가 아무 반응도 하지 않자 더 흥분했다. 그녀는 계속 말했다. 내가 아들을 돈으로 키웠다. 내가 민준이를 망쳤다고. 친척들은 눈치만 보며 밥을 먹었다. 누가 나를 변호할 리 없었다. 나는 이 집안의 돈줄이었지만 동시에 늙은 돈줄이었다. 제사가 끝난 뒤 수아는 민준이와 함께 먼저 나갔다. 나는 혼자 남아 상을 치웠다. 접시를 닦으며 생각했다. 이건 단순한 술김의 한 말이 아니다. 그녀는 진심이었다. 그리고 나는 그 진심을 이미 알고 있었다. 민준이와 수아는 4년 전 결혼했다. 수아는 지방대 출신, 대기업 마케팅팀 대리. 민준이는 우리 회사 상무. 소개팅으로 만났고 수아는 민준이를 좋아했다기보다는 이 집안을 좋아했다. 나는 처음부터 알았다. 그녀가 나를 볼 때 눈빛이 달랐다. 공손하지만 아래로 내려다보는 눈빛. 결혼식 날 수아는 나에게 인사하며 말했다. 어머니, 이제부터 잘 부탁드려요. 그때 이미 그녀의 손톱이 내 팔을 너무 세게 꼈다. 아픔을 숨기며 나는 웃었다. 그 후 4년, 나는 참았다. 수아가 집을 자기 취향으로 바꾸고 내가 쓰던 방을 창고로 만들고 민준이에게 전마랑 너무 붙어 다니지 말라고 할 때도 참았다. 왜냐하면 민준이가 행복해 보였기 때문이다. 적어도 표면적으로는. 하지만 그날 제사상에서 터진 말은 더 이상 참을 수 있는 선을 넘었다. 나는 그날 밤 민준이의 서재에 앉아 있었다. 민준이가 어렸을 때부터 쓰던 방이다. 수아는 이 방을 헬스장으로 바꾸고 싶어 했다. 나는 아직 허락하지 않았다. 서재 책장에는 옛날 사진이 많다. 남편과 함께 찍은 사진, 민준이 어린 사진, 그리고 내가 젊었을 때 사진. 나는 한 장을 꺼냈다. 30대 초반, 남편과 유럽 여행 갔을 때 찍은 사진. 남편은 다른 여자랑 이미 바람 피우고 있었다. 나는 그걸 알면서도 웃고 있었다. 나는 사진을 내려놓고 핸드폰을 꺼냈다. 수아의 인스타그램을 들어갔다. 비공개 계정이었지만 나는 이미 팔로우되어 있었다. 그녀는 나를 차단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내가 돈줄이기 때문이다. 그녀의 최근 게시물은 회사 사람들과의 술자리 사진이었다. 그중 한 남자가 자주 등장했다. 팀장 김재현. 40대 초반, 유부남, 회사에서 떠오르는 스타. 사진 속에서 수아는 그의 옆에 항상 붙어 있었다. 나는 사진을 확대했다. 김재현의 손이 수아의 허리를 살짝 감싸고 있었다. 아주 살짝. 하지만 나는 알았다. 그 손이 어디까지 갔는지. 나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창밖을 보았다. 한강이 보였다. 불빛이 반짝였다. 나는 생각했다. 이제 참을 이유가 사라졌다. 그 후로 나는 수아를 관찰했다.
아침에 일어나는 시간, 회사에 가는 시간, 퇴근 시간, 주말에 어디를 가는지. 나는 직접 따라다니지 않았다. 그럴 필요 없었다. 우리 집에는 CCTV가 설치되어 있었고 민준이의 차에는 GPS가 붙어 있었다. 내가 설치한 것이다. 민준이가 결혼할 때 안전 때문에 라고 말했다. 수아는 매주 금요일 늦게 퇴근했다. 공식적으로는 팀 회식 때문이었다. 하지만 그녀가 가는 곳은 강남의 한 호텔바였다. 김재현과 둘이서. 나는 처음엔 믿지 않았다. 아니, 믿고 싶지 않았다. 민준이가 또 상처받을까 봐이 하지만 증거는 쌓였다. 호텔 주차장 CCTV, 카드 결제 내역, 심지어 수아의 핸드폰 위치까지. 나는 그걸 보면서도 화가 나지 않았다. 이상하게 차가웠다. 그냥 사실을 확인하는 느낌이었다. 수아는 야심이 컸다. 그녀는 대리에서 과장 승진을 앞두고 있었다. 김재현이 그 라인에 있었다. 그는 상무로 올라갈 사람이었다. 수아는 그를 이용하고 있었다. 아니, 서로 이용하고 있었다. 나는 어느 날 민준이에게 물었다. 수아는 회사에서 잘 지내? 민준이는 웃으며 대답했다. 네, 이번에 승진 후보에 올랐대요. 열심히 하네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잘 됐네. 그런데 요즘 늦게 들어오던데? 민준이의 얼굴이 살짝 굳었다. 회식 많아서요. 엄마도 아시잖아요. 회사 생활이 원래 그렇죠. 나는 더 묻지 않았다. 아직은. 나는 수아의 약점을 더 찾았다. 그녀는 돈을 좋아했다. 결혼 후 내 카드를 쓰는 걸 좋아했다. 백화점, 해외여행, 명품. 하지만 그녀만의 돈은 거의 없었다. 부모님은 지방에서 작은 가게를 하셨다. 그녀는 늘 불안해했다. 이 결혼이 깨지면 나는 아무것도 없다는 불안. 나는 그 불안을 이용하기로 했다. 먼저 작은 씨앗을 뿌렸다. 어느 날 저녁, 식사 중에 나는 수아에게 말했다. 수아야, 요즘 회사에서 힘들지? 승진 스트레스 받을 텐데. 수아는 놀란 표정으로 나를 보았다. 아니에요, 어머니. 잘 되고 있어요. 그래. 다행이네. 그런데 김재현 팀장님은 결혼하셨다면서? 수아의 젓가락이 살짝 떨렸다. 네, 그러시죠. 유부남이랑 너무 가까이 지내면 오해 살 수 있어? 특히 승진 앞두고 있으면 더 조심해야지. 민준이가 나를 보았다. 엄마, 무슨 소리예요? 나는 웃었다. 그냥 엄마 걱정이에요. 요즘 세상이 흉흉하잖아. 그날 밤, 수아는 민준이에게 뭐라고 했는지 민준이가 나를 찾아왔다. 엄마, 수아한테 이상한 소리 하지 마세요. 수아 힘들어해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알았어. 미안하다. 하지만 이미 씨앗은 뿌려졌다. 그 후 수아는 나를 피했다. 나를 볼 때마다 눈빛이 달라졌다. 경계하는 눈빛. 나는 그걸 보며 속으로 웃었다. 이제 시작이었다. 수아의 승진이 확정되었다. 회사에서 축하 파티가 있었다. 민준이도 갔다. 나는 집에서 혼자 와인을 마셨다. 파티 사진이 수아의 인스타에 올라왔다. 김재현과 함께 찍은 사진. 둘 다 취한 얼굴이었다. 김재현의 손이 수아의 어깨에 올라가 있었다. 나는 그 사진을 캡처했다. 다음 날, 나는 오랜만에 회사에 갔다.
우리 회사와 수아의 회사는 거래처였다. 나는 인사팀장과 오랜 친구였다. 나는 그 친구를 만났다. 커피를 마시며 가볍게 이야기를 나눴다. 그리고 슬쩍 말했다. 요즘 마케팅팀에 이상한 소문이 도는 것 같던데. 친구가 눈썹을 치켜 올렸다. 무슨 소문? 김재현 팀장이랑 박수아 대리 좀 가까운 것 같다고. 친구는 웃었다. 아, 그거. 우리도 들었어. 그런데 증거 없잖아. 나는 미소 지었다. 증거는 시간이 지나면 나오겠지? 나는 그걸로 끝냈다. 더 말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 한마디로 충분했다. 일주일 후, 수아의 승진이 보류되었다. 이유는 내부 검토. 수아는 집에 와서 울었다. 민준이에게 울면서 말했다. 어떤 새끼가 소문을 낸 거야? 민준이는 수아를 달랬다. 걱정 마, 곧 풀릴 거야. 하지만 풀리지 않았다. 나는 그걸 보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냥 밥을 차려주고 수아에게 말했다. 힘들지? 엄마가 도와줄까? 수아는 나를 노려보았다. 어머니가 뭘 할 수 있는데요? 나는 웃었다. 엄마는 할 수 있는 게 많아. 그날 밤 수아는 민준이에게 말했다. 당신 엄마 무서워. 민준이는 웃으며 넘겼다. 하지만 나는 들었다. 벽 너머로. 나는 무섭지 않았다. 그냥 차가웠을 뿐이다. 수아는 반격을 시작했다. 그녀는 나를 피하기보다는 정면으로 나왔다. 어느 날 수아는 나를 불러서 말했다. 어머니, 우리 솔직히 이야기해요. 어머니가 제 승진 막은 거 맞죠? 나는 놀란 척했다. 무슨 소리야? 거짓말하지 마세요. 회사에 소문낸 거 어머니죠? 나는 한숨을 쉬었다. 수아야, 내가 왜 그런 짓을 해? 수아는 핸드폰을 꺼냈다. 화면엔 내가 인사팀장과 커피 마시는 사진이 있었다. 이거 봤어요. 어머니가 한 짓 다 알아요. 나는 미소 지었다. 그럼 어쩔 건데? 수아는 이를 갈았다. 민준이한테 다 말할 거예요. 그리고 이혼할 거예요. 재산 분할 청구도 하고.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해봐. 수아는 정말 민준이에게 말했다. 모든 걸 내가 소문을 냈다고, 내가 그녀를 괴롭힌다고. 민준이는 나를 찾아왔다. 엄마, 진짜예요.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냥 물었다. 수아가 김재현이랑 자는 거 알았어? 민준이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뭐라고요? 나는 핸드폰을 내밀었다. 호텔 CCTV 사진, 카드 내역, 심지어 둘의 카톡 캡처까지. 내가 어떻게 얻었는지는 중요하지 않았다. 민준이는 사진을 보고 주저앉았다. 왜 이제야? 나는 말했다. 내가 행복해 보였으니까. 민준이는 울었다. 처음으로 내 앞에서. 수아는 그날 밤 짐을 쌌다. 민준이가 그녀를 붙잡지 않았다. 수아는 나를 보며 말했다. 당신은 괴물이에요. 나는 대답했다. 너도 마찬가지야. 수아는 결국 회사를 그만두었다. 소문이 너무 커졌다. 김재현도 자천되었다. 수아는 부모님 집으로 내려갔다. 민준이는 나와 단둘이 살았다. 그는 말수가 적어졌다. 나를 볼 때마다 죄책감과 분노가 섞인 눈빛이었다.
나는 그걸 견뎌야 했다. 어느 날 민준이가 물었다. 엄마, 후회 안 해요? 나는 대답했다. 후회는 무슨? 그냥 끝난 거야. 하지만 속으로는 달랐다. 나는 매일 밤 꿈을 꿨다. 수아가 나를 칼로 찌르는 꿈, 아니면 민준이가 나를 버리고 가는 꿈. 나는 점점 잠을 못 잤다. 술을 마시기 시작했다. 예전엔 안 마셨는데. 수아는 한 번 연락이 왔다. 변호사를 통해. 협박이었다. 내가 소문을 낸 증거를 수집 중이라고, 민사소송 걸겠다고. 나는 웃었다. 증거가 어디 있겠나. 나는 그냥 커피 한 잔 마셨을 뿐이다. 하지만 불안했다. 만약 진짜 소송이 걸리면? 만약 민준이가 나를 버리면? 나는 처음으로 두려웠다. 소송은 걸리지 않았다. 수아는 결국 포기했다. 증거가 없었다. 아니, 있었다 해도 이길 수 없었다. 이쪽 변호사가 더 셌다. 수아는 재혼했다. 어떤 중소기업 사장과. 돈은 덜 벌지만 안정적이라고 했다. 민준이는 해외 발령을 신청했다. 미국 지사로. 나는 말리지 않았다. 민준이가 떠나기 전날 나에게 말했다. 엄마, 나 없어도 잘 살아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당연하지. 공항에서 민준이를 배웅한 뒤 나는 집으로 돌아왔다. 빈 집이었다. 예전보다 더 컸다. 나는 서재에 앉아 옛날 사진을 보았다. 남편, 민준이, 그리고 나. 나는 혼자 말했다. 이게 복수였나?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다. 나는 창밖을 보았다. 한강이 여전히 반짝였다. 그리고 생각했다. 복수는 끝났지만 나는 어디로 가는 걸까?